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찬 생활 시간입니다.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최근에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찬 생활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전세 사기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남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분쟁 요즘도 계속 많다면서요? 네, 그 전세 사기 문제는 2022년 말경부터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네. 2024년 9월 경찰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그 특별 단속 검거 건수가 387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네. 2023년에는 1,60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4년에는 상반기에만 702건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2023년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즉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점유 비율 그 형태가 자가가 아닌 임차인 경우가 전체의 40%에 달하는 점과 그 최근 들어서 갈수록 범죄 유형이나 수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로 그 어떤 유형의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합니까? 네, 전세 사기 유형을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전세 사기 유형은 바로 빌라왕 유형 그리고 건축왕 유형이 있겠는데요. 빌라왕의 경우에는 그 임차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갭 투기를 이용하고요. 예. 건축왕의 경우에는 그 임차 주택을 직접 신축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자기 자본 없이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부분 의존함으로써 깡통 전세 그 계약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서 임차인들로 하여금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가짜 집주인 유형이 있는데요. 진짜 집주인이 아닌 가짜 집주인이 임차인을 속여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진짜 집주인의 신분증이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진짜 집주인의 대리인이라고 속여서 그 위임 관계를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신탁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약의 내용에 관해서 기망하는 형태의 그 전세 사기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2중 3중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임차인을 속이거나 또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차인을 속여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예. 전세 사기 이제 피해자로 이제 확인을 받고 그래야 이제 무언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입증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예. 임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예.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한 명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아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되어서 제한적이지만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사기의 기준이 이제 2명 이상한테 그 피해를 입혀야 되는 거군요. 네. 예. 그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피해 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 등을 통해서 매입한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최장 10년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예. 만약 피해자가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신규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해당 임차주택을 직접 보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서 낮은 낙찰가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등에 있어서 법률 지원이 제공되고 그 외에도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또는 교육비 등의 그 긴급 복지 지원도 주어집니다. 예. 전세 계약 전에 뭐 기존에도 뭐 대출 여부라든가 대출 가능성 여부까지는 좀 보지 않습니까? 네. 더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임차주택을 물색하시는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서 네. 그 선순위 권리관계나 채권관계 그리고 그 임차주택이 신탁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건축물 대장 확인하셔서 네. 그 해당 임차주택이 위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그 임차주택의 매매가를 확인하시고 전세가와의 차액을 확인하신 후에 그 차액이 매우 적은 깡통주택일 경우에는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확인하실 내용은요.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두 가지를 이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과 대리인에 대해서 그 신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복수의 신분증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예. 가능하면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같은 공적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 사항과 반드시 비교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그 등록 여부나 공제증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특히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셔서 기존 세입자분들의 선순위 보증금과 확정일자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세 계약 후에도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우리가 조치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전세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는 지체 없이 전입 신고하시고 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서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 중요한 부분은 잔금 지급인데요. 그 이전 세입자가 퇴거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지급하시는 게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절대 먼저 이사하시거나 전출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다 참 준비를 했는데도 전세 사기라는 걸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네,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적으로는 집을 알아보시는 단계부터 최후의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시점까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집주인, 그 대리인,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협의 내용은 가능한 한 문서로 남겨두시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통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확보한 그대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또는 계약 종료의 통지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보통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절대 먼저 이사하시거나 퇴거하시면 안 되고요. 예. 만약 부득이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셔서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하시는 게 좋고요. 이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예. 만약에 임대인이나 그 관련자들의 전세 사기 범죄가 강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런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액을 바로 돌려받기는 좀 어렵죠? 네,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고요. 이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요. 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가입된 경우라면 보증사에 보증 신고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셔서 예. 해당 임대주택이 매각되면 그 대금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지만 법원 경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좀 소요되게 됩니다. 만약에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다 없는 경우라면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서 이 절차를 거친 후에 경매 절차를 거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어렵군요. 네, 어렵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